네, 벌써 5년 전이었나요? 어린이 난민 크루디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난민을 싣고 가던 선박 사고로 영아가 사망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즈음에 그때 난민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9월 정도죠. 네, 그때, 그래서 예. 그때도 뭐 선박이 지금 이렇게 예. 전복이 돼갖고 예. 몇천 명 수준으로 그때 그렇죠. 사망했었던 일이 예.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멀리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신경 쓰고 살지는 예.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올해만 벌써 한 900명 사망했다고요. 예,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아. 뭐 한 800에서 900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 그 기니 출신 그 이제 엄마가 네. 아이를 놓친 거죠. 아. 그래서 아이만 사망을 했고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예, 그리고 아유. 엄마는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딨냐 이렇게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절규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난 금요일 정도 그때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매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2015년에 네. 그 시리아 난민하고 이게 맞아요. 연계가 되면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다가왔다가 뭐 그 다음에는 우리도 좀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네. 그 매년 10만 명 정도 뭐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뭐 3년 전에는 18만 명, 그 다음에는 뭐 14만 명, 12만 명.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이제 난민들은 7만 2천 명 정도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망한 이제 난민이 한 800, 900명 정도. 아, 그렇군요. 예. 거기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이제 뭐 국가들이 사실 난민 좋아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보통 이 정박지를 내줍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박지를 내주지를 않아 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38일 동안 이제 그냥 배가 떠돈 경우도 있고요. 어이구. 예, 뭐 올해 사태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 난민에 대해서도 뭐 최근 들어서 더더군다나 좀 약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 보통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출신국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뭐 튀니지라든가 알제리, 그다음에 뭐 리비아,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에 올리고 네네. 있습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 택하는 나라가 이탈리아, 거기가 제일 가깝다면서요. 예, 그리고 사이프러스, 아, 그다음에 몰타. 이제 이 세 개 나라가 가장 이제 많이 택하는 루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육상 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네. 90%는 배를 타고 가는 거고요. 10% 정도만 뭐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깐만 건너서 이렇게 육상으로 가고요. 오, 육상으로도 갈 수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육상을 간다는 의미가 네. 배를 아주 짧게 타고. 탄다는 의미죠.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결국은 그 나라에 도착을 해서 제가 난민입니다.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스페인 당국에 이제 나타나는 게 보통 스페인 선박에 의해서 구조된다기보다는 결국은 실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예,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도 난민 얘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2018년에 예멘 네. 난민 이슈가 있었죠.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나뉘었죠. 이게 뭐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난민은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용어를 갖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편의상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난민은 난민 인정을 받았을 때만 난민이고요. 네네. 예, 법적으로요. 음. 그 보통은 다 난민 신청자지요. 아. 예, 그 신청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이제 절차를 검사하고. 거쳐가지고 당신은 난민이다. 예, 인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난민이고요. 네네. 그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난민 인정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다 난민 신청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실제 난민이 인정된 분은 아주 극소수고요. 네네. 뭐 인도적 체류 허가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네네. 뭐 이렇게 했었죠. 아하. 그 난민 신청자와 그리고 난민 혹은 난민 인정자 이렇게 예. 갈라서 우리가 예, 봐야 갈라서 된다. 봐야 되고 지금 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사실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지요. 신청자라고 예. 봐야 된다. 예전엔 보트피플 얘기도 했었어요. 그 1970년대죠. 네네. 보통 이제 그 베트남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갖다 탈출할 때 보통 이제 보트 피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보트 피플이 사실 해상 난민이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박해를 갖다가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 가지고 결국 떠나는 건데요. 당시에는 보트 피플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트 피플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 보여요. 예,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를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네. 법적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트 피플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 이제 국내 법원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19년 전에 이제 400명 이상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조된 사람들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난민 난민 신청자 이런 말 안 난민 쓰고 신청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보트 피플. 근데 그 당시에는 구조된 사람들이라는 구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난민 신청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난민 인정을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보트 피플, 구조된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래 정착하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엔 난민기구가 나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엔 난민기구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집을 떠난 사람들의 그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7,95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난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뭐 실향민도 그 중엔 있고요. 실향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를 떠나진 않았어요. 네. 근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다시 자기 고향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민족 간의 분규라든가 전쟁이 났다거나. 뭐 전쟁은 아니라도 내전이라든가 내전, 아니면은 뭐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포함을 시키고요.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일단 집을 떠난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7,950만 명 정도로 잡고요. 그 중에서는 그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한 2,6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국가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또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기구대로 다른 국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난민 캠프라는 걸 운영을 하죠. 그래서 캠프라는 것이 단순히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텐트 같은 것이 몇 개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의 막 몇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난민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난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색 구조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그걸 구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기항지라고 그러죠. 상륙할 수 있는 어떤 항구를 내준다거나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아주 이제 그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내 나라에 상륙을 시키기 어렵다면 다른 나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라도 항구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 돈을 주는 겁니다. 아, 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3년 전에 그 마린 원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마린원? 예, 그 배 이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구조를 했어요. 네. 근데 스페인 입장에 사실 세네갈 쪽에서 구조를 했는데 네. 세네갈은 사실 수색하는 데 있어서 거의 포기 상황이었고 스페인이 구조를 해서 정확히는 아마 260명이 좀 넘을 겁니다. 네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조를 했는데 스페인으로 데려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65만 유로를 주고 모리타니아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 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수색 구조를 했는데도 이게 수색 구조 작전이 아니고 차단 작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차단 아. 작전이 원래는 그 쿠바 난민들이 네네. 미국으로 건너갈 네. 때 미국 쪽에서 쓰던 방법인데 음. 이런 겁니다. 난민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에? 없겠죠. 비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난민이. 그 법적인 그런 문서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주할 문서가 없으니까 불법 입국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려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수색 구조보다는 차단이란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제3국의 기항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거나 아하.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사실 해상 난민을 많이 이렇게 받지 않게 해서 우회하는 그런 조치들을 뭐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도 문제가 뭐냐면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NGO들이 나서서 수색을 해주는 거예요. 구조도 하고요. 네네. 그게 좋은 일이죠. 구조되죠. 근데 그 NGO들은 사실 국가들에게 기항지를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민도 아니니까. 아니 그 NGO 자체는 네.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국제법상 권리 의무는 국가들이 가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요. 예. NGO는 난 거버먼탈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NGO는 일단 사람은 살려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항구에 좀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어떤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좀 우회하는. 그러니까 완전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간 편법적인. 그래서 해상 난민을 최대한 안 받고자 하는 네네. 그런 조치를 사실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호주도 예전에 뭐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그 것 얘기가 같아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파 사건입니다. 탐파 사건. 예, 그것도 이제 배인데요. 인도네시아 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히 433명이 구조가 됐고 그래서 그 판사들이 네. 구조된 사람들이란 용어를 그 당시에 썼던 겁니다. 그게 그 예, 탐파 사건입니다. 2001년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상 난민들이 굉장히 좀 천대받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최근같이 또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그렇죠. 받기 싫어하는 심정도 이해는 가긴 하거든요. 이해 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가 참 힘든 건 맞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그렇죠. 딜레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지 않도록 그 그렇죠. 고국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렵지만은 유엔 난민기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들은 사실 조금 약간 우려도 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난민 인정 절차 자체에 대한 주권 자체는 그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를 운영해가지고 난민을 안 받아도 그거는 할 말이 말이 없습니다. 없는 예,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국가에게 이걸 법적 의무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기보다는 사실 유엔 난민기구 위주로 이것을 뭐 캠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어느 정도 자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뭐 다른 방안을 또 마련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국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유럽 참 국가들이 어렵네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좀 필요하고 국제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렇다고 국제기구가 뭐 권한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답답한 말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난민, 해상 난민 이야기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센터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